이러한 내용들을 아신다면 치매보험은 가입할 이유가 더욱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치매보험이 고령화 시대의 필수 보험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겠다였는데 저는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치매보험 단점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치매보험마저도 해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보험의 단점이 무엇인지 실제 설계안과 통계 자료를 근거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치매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뭐가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치매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이나 치매보험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 아니면 노후를 위한 보험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보험사 바로 출발하시죠. 기본적인 치매보험의 설계안입니다. 이 치매보험은 이 두 가지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하나는 치매 진단 시 일시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진단비 형태와 매월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활자금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단비는 치매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진행 정도 및 상태에 따라서 경도 치매,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증 치매로 갈수록 치매의 진행 정도가 악화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장 금액은 경증일 때는 2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중등도일 때는 1000만 원, 중증일 때는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각 단계별로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총 32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 경도 치매 단계에서 200만원을 지급을 받고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이미 지급받은 200만원을 제외하고 800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중증 치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보장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 경도 치매 진단에서 200만원을 지급을 받고 중등도 치매에서 또 800만원을 지급받은 후에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2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만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거죠. 이게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이 설계 기준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결국엔 2천만 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자금을 보면 경도 치매 단계에서 생활비를 주지는 않고요. 대부분 중증 치매 단계에서만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죠. 치매 초기부터 생활자금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60세 여성 직업 1급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이 설계안의 보험료가 97,700원입니다. 20년을 전부 다 납입을 한다면 총 납입 금액이 2,176만 8천 원인데 중등도 치매까지만 악화된다면 최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000만 원이니까 무조건 중증 치매까지는 진단받아야 보험으로서 낸 보험료 이상의 효율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추정 치매 유병률은 9.15%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치매 환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노인성 질병이다 보니까 연령이 올라갈수록 연령별 구성 비율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 중증도별 구성 비율입니다. 당연히 경도가 가장 많을 줄은 알았는데 중증 치매 비율이 2.79%로 생각보다 비율이 너무 낮은데요? 네, 맞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치매 환자가 9.15%고 그 9.15% 중에서 약 67.7%가 경도 치매 환자라는 이야기는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5.66%가 경도 치매 환자라는 이야기고요. 2.70%가 중등도 치매 환자, 0.26%가 중증 치매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0.26%면 65세 이상 노인 1000명 중에 2~3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와, 물론 중증 치매 진단받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이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는 너무나 낮은 비율이네요. 네, 이렇듯 정리를 하면 치매보험은 경도 치매에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많지 않고 중증 치매까지 진단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많아지게 되고요. 통계 데이터를 보면 중증 치매 진단 확률이 65세 이상 노인 기준으로 0.26%, 즉 1000명 중에 3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험료는 결코 저렴하지 않고요.
이렇듯 치매보험은 단점이 명확한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나중에 자녀분들께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치매보험을 가입하시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아신다면 치매보험은 가입할 이유가 더욱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한 거고요. 만약 치매보험 가입을 하셨거나 가입 제안을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꼭 어느 치매 등급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노후에 이런 간병이나 치매를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 어떤 보험이 가장 좋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신장도 잘 아시는 바로 재가급여 보험이죠. 그쵸. 지금 가장 뜨겁고요. 정말 특약도 다양해지면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노후 생활에 맞게 특약을 고를 수 있게 되었죠. 재가급여 보험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수혜자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재가급여 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판정을 통해서 1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등급으로 갈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게 있었죠. 아무래도 그때는 많은 가족들이 같이 모여 살기도 했고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을 가족 여러 명이 좀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1인 세대도 많고 자녀도 보통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낳고 심지어 딩크족이라고 해서 자녀 없이 사는 부부들도 많은데, 그러면서 이 노인에 대한 부양 책임이 개인에서 국가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온 제도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2025년 올해 기준으로 1등급은 230만 6,400원, 2등급은 208만 3,400원, 3등급은 148만 5,700원, 4등급은 137만 600원, 5등급은 117만 7,000원, 인지지원 등급은 65만 7,400원을 한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2024년 대비 1, 2등급 한도 금액이 많이 올라갔네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이 지원금은 아무데나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이 지원금은 사용처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 입소 비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아니면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다니거나 미끄럼 방지 장말이나 지팡이, 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하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보험은 이렇게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수혜자가 되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재가급여, 시설급여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쵸. 이 등급을 받는 게 어렵지 않냐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인정 현황 데이터인데요. 2018년도부터 2023년도 데이터까지 나와 있고요. 신청 인원 대비 인정자 비율은 2018년도 81%에서 2023년도 89%까지 증가했습니다. 인정자 수도 2018년도 67만 명에서 2023년도 이제 거의 110만 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등급별로 보면 4등급이 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등급 24%, 5등급 10% 순입니다. 즉 10명이 신청을 하면 9명은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분들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수혜자가 되느냐? 데이터를 보면은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38%로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분들 대상인 국가 제도이다 보니까 퇴행성 뇌질환 중 하나인 치매이신 분들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요통이나 자골통, 관절염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암도 있고요,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도 있는데 이걸 해석하면 특정 질병이나 특정 상황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나 65세가 안 되셨더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인정 비율이나 질병 종류를 보면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정률은 신청자의 90%에 달할 정도로 높으니까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인정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인정자가 늘어나는 만큼 노인 복지시설도 늘고 있는데요. 재가복지시설이 2017년도 3,216개소에서
2023년도 15,896개소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와, 6년 사이에 5배가 증가했네요. 네,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혜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늘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수도 2023년도 12만 5,048명으로 22년도 10만 6,857명보다 17.02%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보니까 왜 많은 보험회사에서 재가급여 관련된 특약을 새롭게 계속 만들고 또 여러 보험사들이 이 재가급여 보험의 시장에 뛰어드는지 이해가 되네요. 네, 이 여러 보험회사들이 이 재가급여 보험 시장에 뛰어들면서 정말 특약들도 다양해졌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재가급여 특약,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은 복합 재가급여 특약, 그리고 주야간 보호보장 특약, 복지연구 특약, 최근에 출시된 가족 방문 요양 특약 등이 있습니다. 재가급여 특약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1에서 5등급을 받고 재가급여를 이용했을 때 월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가급여 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만 사용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네, 복합재가 특약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1에서 5등급을 받고 복합재가급여를 이용했을 때 월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인데요. 이 복합재가는 재가급여 종류에서 복지용구를 제외한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중 2가지 종류 이상의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사용을 하거나 주야간 보호센터와 방문 요양을 사용하는 것처럼 2가지 이상의 재가급여 서비스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용을 한다면 매월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이 복합 재가급여 보험이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요양센터 대표님 만나 뵙고 인터뷰한 영상도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표시되고 있는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야간 보호보장 특약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1에서 인지지원 등급을 받고 노치원이라고 불리우는 주야간 보호를 이용을 했을 때 보험금을 매월 1회씩 지급을 하고요. 복지연구 특약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1에서 인지지원 등급을 받고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지팡이, 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빌렸을 때 보험금을 매월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족 방문 요양 특약이 새로 나왔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딱 한 회사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약관을 보면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1에서 5등급을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을 이용할 경우 보험금을 매월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피보험자의 배우자나 직계 혈족, 형제 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 자매 등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방문 요양을 하면 매월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다양한 특약들을 판매하는 회사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고객분들이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또 어떤 특약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각 보험사별로 각 특약별로 비교를 했는데요. 직업 1급 50세,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이고요. 각 회사별, 특약별 보험료 및 특징을 좀 보면 우선 일반 재가급여는 보험료만 가지고 봤을 때 남자는 E생명, 여자는 D생명이 가장 저렴합니다. A사와 F사는 재가급여가 좀 특이하네요. 네, 다른 회사들은 이 재가급여 특약의 인정 범위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1에서 5등급 수급자인데요. A사는 인지지원 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이고요. F사는 1에서 인지지원 등급까지 전부 보상이 됩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 이 재가급여 보장 범위로 봤을 때는 F사가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A사는 인지지원 등급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요. 1에서 5등급이랑 같은 보장 범위 같지만 만약 나중에 제도가 변경이 돼서 등급이 6등급, 7등급 이렇게 나오더라도 A사는 인지지원 등급만 아니면 보상을 하겠다는 거고요. A사와 F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5등급까지만 보상이 되니까 6등급, 7등급은 보상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험료만 봤을 때는 재가급여는 남자는 E사, 여자는 D사인데 보장 범위를 생각한다면 F사가 좋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복합재가 특약은 C생명, D생명, I생명 이렇게 세 회사가 판매를 하는데요. 남자는 C생명, 여자는 D생명이 가장 저렴합니다.
이 복합재가가 일반 재가급여와 비슷한데 보험료가 일반 재가급여에 비해서 D사 기준으로 봤을 때 3분의 1 수준입니다.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했었고요. 재가급여 보험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꼭 넣어서 구성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보상이 되는 특약이 이 주야간 보호보장 특약과 복지연구 특약이 있는데요. 남성분들은 E생명이, 여성분들은 C생명이 저렴한데 보험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방문 요양 특약은 D생명에만 설계가 가능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분들이 이 특약을 가입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복합재가에 방문 요양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족 방문 요양이랑 방문 목욕 이렇게 두 가지를 받는다면 가족 방문 요양 특약이랑 복합재가 특약 두 가지 모두 해당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 방문 요양 특약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복합재가까지 같이 설계하시면 두 가지 특약 모두 보상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요양시설 입소 특약도 추가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보험료를 같이 비교를 했는데요. 1에서 5등급 기준으로 남자는 E생명, 여자는 C생명이 가장 저렴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1, 2등급일 때 시설에 입소하지 3, 5등급일 때는 시설 입소를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1에서 5등급으로 보험료를 안내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이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1에서 2등급일 때는 시설급여를 제공을 받고 3에서 5등급일 때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3에서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는 심의를 통해서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3에서 5등급에 해당되시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시설 입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노후일은 모르기 때문에 1에서 5등급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을 했고요. 그래도 만약에 1에서 2등급일 때만 시설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에서 2등급 시설 입소 특약을 선택을 하시면 더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보험도 가입을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릴 의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변경된 부분이 있죠. 네, 원래 대부분의 회사에서 치매 관련된 고지사항이었거든요. 이 뇌혈관 질환이나 행동장애, 정신장애 이런 이 치료력 위주로만 고지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2년 이내에 모든 질병의 치료력을 물어보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데이터를 보면 여러 가지 질병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병력을 꼼꼼하게 확인하려는 것 같네요. 네, 디스크나 인공관절 치환술 등 이런 일상생활을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력들은 좀 더 까다롭게 보겠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이 고지사항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거절은 아니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B사와 I사는 치매나 뇌혈관 관련된 사항만 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병력 때문에 가입이 힘들 것 같으시다면 B사나 I사로 선택하시면 큰 문제 없이 가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납입 면제는 A사를 제외하고는 특약으로 넣든 아니면 기본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에서 5등급만 받으면 그 이후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아도 되네요. 네, 이 납입 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납입 기간을 2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더 길게 설계하시면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같은 보험료에서 보장을 더 키우실 수가 있고요. 납입 면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재가급여 보험은 매월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걸로 보험료를 납입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복합재가나 주야간 보호 같은 특정 조건 없이 재가급여 어떤 걸 쓰더라도 매월 보험금을 받고 싶다면 재가급여 특약 위주로 구성하시면 좋은데요. 보험료를 저렴하게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남자는 E사, 여자는 D사를 선택하면 좋고요. 보험료보다는 넓은 보장 범위를 원한다. 인지지원 등급부터 보장받고 싶으시다면 F사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가급여는 좀 비싸서 좀 더 저렴하게 재가급여를 구성하고 싶으시다면 복합재가를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남자는 C사, 여자는 D사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C사는 일반 건강보험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병력이 좀 있으시다면 D사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정말 저렴하게 주야간 보호센터나 복지용구 사용했을 때만 보상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C사나 E사로 설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가족 방문 요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은 D사의 가족 방문 요양 특약과 일반 재가나 복합 재가를 함께 넣어서 설계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D사가 여러모로 가장 좋아 보이고요. 만약 병력이 좀 많으셔서 가입이 어려울 것 같으신 분들은 B사나 I사로 심사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우산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나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계사 오픈 채팅방을 운영 중인데요. 좀 더 전문성 있는 보험 영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영업에 도움되시는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